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결혼은 했는지, 아님 싱글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달 소비 내역을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안녕하세요.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 노마리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재밌고 쉽게 살기 위한 3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일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방법. 두 번째가 투자하는 능력, 돈 잘 굴리는 방법. 세 번째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능력, 돈 잘 쓰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3번째인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돈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도 꼭꼭 봐주세요. 앞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돈을 필요한 곳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 누군가는 항상 여유로워 보이고 겉모습과 내면이 건강해 보일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고 그런데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멋있게 산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친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소비를 해야 해요. 말 그대로 좋은 소비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내 본연의 삶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한 돈 잘 쓰는 방법 5가지를 딱 정리해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내 행복 요인을 정확하게 알고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자. 여러분은 지금 당장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나는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명품백 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규칙 1, 행복의 순간은 의외로 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규칙 2, 멀리 있는 행복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져요. 여행 가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생생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규칙 3. 까다로운 행복 조건을 걸어주세요. 예시로 저의 행복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금요일 퇴근을 하고 나면 무얼 해도 행복하겠지만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러닝화를 신고 한강에 가서 매번 가는 러닝 코스를 뛰고 오면은 저는 분명히 행복해집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집 앞 카페에 가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면서 읽었던 책을 노트북에 정리하기. 가끔 평일 점심시간에 근처 공원에 가서 햇살 맞으면서 벤치에 앉아있기. 저는 이 행복 루틴들을 너무 좋아해서 상상만 해도 행복해질 정도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생생하게 상상이 됩니다. 나의 기분, 요일, 시간대에 따라 행복 루틴을 만들어 두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도 나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가 있어요. 이 효율적이라는 말은 충동 소비를 할 필요가 없고 했다가 괜히 더 후회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내 기분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리하신 분들은 아마 공통점을 찾으셨을 거예요. 제가 앞에 말한 이 행복 루틴들이 다 혼자 하는 거네? 라고. 네, 맞아요. 이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 조건은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들여다보려면 혼자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내 행복 루틴이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울할 때 하면 좋은 루틴, 주말 아침에 하면 좋은 루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하면 좋은 루틴 등 케이스에 따른 루틴들을 만들어 보세요. 의외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빠르고 효과 직방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비 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오는 것에 아끼지 말자. 쾌락주의적인 소비가 있어요. 이런 소비는 당장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왜 마라탕을 먹었을까? 차 할부금 생각 안 하고 왜 내가 차를 바꿨을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소비를 하면 오히려 돈을 더 벌어다 주는 소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2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방법, 자기 개발입니다. 대표적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책이나 강의를 사는 거예요. 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수입을 위한 월급의 최소 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결과는 명확하죠.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인센티브, 부수입이 여러분이 투자한 돈보다 더 크게 보답할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는 세미나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방법인데요. 즐거움을 위해 소비를 하지만 거기에 수입까지 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저는 뉴욕 여행 중인데요. 비행기랑 숙소비만 해도 200만 원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행 중에 200만 원을 그대로 벌어들일 겁니다. 이 여행 기간 동안 뉴욕에 대한 영상 콘텐츠, 인스타그램 피드를 찍어서 올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노트에 정리를 해두었다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 거예요. 이 일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고 정리하고 간단한 노트를 하는 정도라서 여행의 즐거움을 전혀 해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의 장점은 일상에서 다양한 소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를 활용해서 여행, 전자기기 등 어떤 소비를 통해 더 큰 가치를 벌어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브랜드 팝업 스토어에 가서 트렌디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내 업무에서 그게 어떤 분야가 되었든 내가 체험해본 아이디어를 접목시켰어요. 그럼 이것도 소비를 통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관점에서 소비를 하다 보면 당신은 단순히 구매해서 끝내지 않고 어떤 가치를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더 생산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러닝이든 헬스든 요가든 등산이든 그 무엇이 되어든 신체를 단련시키는 루틴이 일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탄탄한 몸은 당연하게도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만 외적인 부분 말고도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체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요. 일을 더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건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일주일만 운동을 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진짜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저거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고 또 지루할 때쯤 바꿔주면 꾸준하게 운동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꿀팁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회원권 끊기가 부담되실 건데요. 요즘에는 원데이 체험권을 제공해 주는 곳이 많아서 충분히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원하는 곳을 검색해보시고 거기에서 예약하기 기능을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공간에 가서 체험하기.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반복되는 일상도 좋아하는데요. 그럼에도 한 번씩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경험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좀 멀더라도 전시회를 보면서 리프레시를 하기도 하고 책상이 반듯한 숙소를 예약을 해서 조용히 정리할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서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동네 카페나 음식점을 다니면서 동네 구경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거나 일할 때도 몇 시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꿔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파워를 믿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과 분위기, 에너지를 받아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매번 카페나 식당만 찾아간다면 좀 색다르게 전시회나 박람회, 도서관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꿀팁을 드리면 데이트립이나 블림프 앱을 사용하시면 테마를 정해서 찾아가기 좋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자주 쓰고 오래 쓰는 물건은 좋은 제품으로 사기. 살다 보니까 내가 자주 쓰고 오래 쓰는 물건이면은 처음 살 때 좋은 제품을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오래 쓰려면 유행을 타지 않고 내 취향에 꼭 맞는 물건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의 종류는 다양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오래 쓰고 제대로 된 물건을 몇 개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사람에게는 의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한참 알아보고 코아스 의자를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먼 밀러 의자를 앉아보고 이거다 싶더라고요. 처음 살 때
좋은 걸 잘 사야 합니다. 또 일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가 있어요. 저는 노트북, 스마트폰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들은 제가 산 제품 중에 정말 아깝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쓰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제가 일할 때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을 사다 보면 소비에도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는 물건 자체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그 너머의 가치까지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 믿고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물건을 실패할 확률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브랜드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돈 잘 쓰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내 행복 요인을 정확하게 알고 나만의 행복 루틴을 만들자. 두 번째, 소비 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오는 것엔 아끼지 말자.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네 번째, 새로운 공간에 가서 체험하기. 다섯 번째, 자주 쓰고 오래 쓸 물건은 좋은 제품으로 사기. 이렇게 인생을 쉽게 재미있게 살기 위한 라이프 숏컷 시리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적용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불리고 돈을 잘 쓰는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하우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